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가수 강원래 씨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발언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먼저 듣고 오시죠. K-팝이라는 게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습니다.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 앞서가는 사람, 우리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니네가 뭐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의 시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부의 이 코로나 방역 지침, 특히 이 영업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비슷한 불만을 사실 많이 쏟아냈잖아요. 맞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근데 이 강원래 씨도 이 전직 직업이 가수여서 그렇지 지금 이 이야기는 소상공인으로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이라서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이 과도한 이 책임을 묻는 비판이 날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헬스클럽 운영하는 관장이나 운영자들이 비슷한 또 토로를 국회 앞에서 네. 시위하면서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강원래 네. 씨는 지금 코로나 여파로 운영하던 가게까지 지금 문을 닫았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네. 2년 정도 주점을 운영을 했어요. 네. 문나이트라고 해서 이게 펍 스타일의 빤데, 나름 이제 분위기가 좋은 그런 주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영업을 한 1년 가까이 못했고, 네. 특히 이제 지난해 5월에 보시면 이태원발 확진, 네. N차 감염까지 확산. 그래서 이태원발이라는 이 말 때문에, 언론 보도들 때문에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다 숨죽이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클럽이 있어서 젊은 네. 사람들의 집단 감염이 초창기에는 좀 많이 맞습니다.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성소수자 문제도 있었고 네네. 익명으로 검사하게 줬고 그래서 강원래 씨뿐 아니라 홍석천 씨도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 네. 지금 다 접은 상태였고 네. 최근에 강원래 씨, 홍석천 씨가 함께 네. 영업을 좀 재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강원래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하루에 50만 원이 적자, 네. 월 1,500만 원이 적자, 네. 1년 동안 문을 안 열었더니 1억 800여만 원 적자. 네. 그래서 결국 지난해 11월에 네.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매체에서의 이야기를 토로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또 이태원 상권을 방문했을 때 네. 상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낸 거죠? 했을 때 했던 그 말인 건데 특히 이태원은요 지난해 5월 코로나 집단 감염지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감염지로 지목이 되면서 상인들이 더 큰 고통을 얻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홍석천 씨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빈소점! 빈소점! 그 한 번 찍힌 낙인이라고 할까? 이태원 발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태원에 오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난해 10월 말이었나요? 그 할로윈 축제 파티 네. 때는 이태원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태원 오지 말아달라고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도 한 그런 호소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강원래 씨의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 내용을 일부 네티즌들이 아주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심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 이거는 그냥 강원래 씨가 욕먹었다 이 정도를 넘어가지고는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욕을 했길래 그러니까 그럽니까? 강원래 씨를 향해서 K 방역 덕분에 당신이 살아있는 거라 생각은 안 하나 보다 하면서 뭐 장애의 몸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아하.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인신공격인데 이 포퓰리즘이라든지 팬더믹 현상 같은 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에요. 각 네.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트럼피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나 YS는 못 말려 그런 개그 프로도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이게 확보가 돼 있는지 사실 정권이 바뀐 거랑 상관없이 TV 같은 데도 나오는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정치권도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런 팬데믹 현상에 그냥 휘말려가는 그런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니까는 오히려 그런 팬덤이라든지 일부 진영의 극성 지지자들이 더 이렇게 막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소상공인으로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욕하냐라고 이렇게 인신공격, 심지어 강원래 씨 같은 경우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장애 부분까지 언급하는 인신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정부 쪽에서도 당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신공격한 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래 씨가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게 물론 이제 몇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K 방역이 꼴찌다 이건 뭐 수치적으로 보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래 씨가 자영업자로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래 씨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정부도 꼭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방역당국도 가능한 한 자영업자들이 생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강원래 씨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도 있습니다. 자, 강원래 씨가요, 이렇게 그 소상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말했다가 인신공격까지 받고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저희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직접 강원래 씨와 조금 전에 오전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빌보드 차트는 1위인데 대한민국 방역은 꼴찌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잘못한 건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 더 많은 알바생들이라든가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장애인이니까 한다라는 심지어는 우리 애까지 욕하면서 그런 부분에 과격한 표현은 좀 그렇죠. 그냥 일반인이었어도 사실은 좀 마음 아플 이야기일 텐데 이 본인의 가슴 아픈 부분과 또 아이까지 거론을 해서 강원래 씨가 많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통화를 해보니까. 예, 상처를 입었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이 이번 처음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그 반찬 가게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경제가 어렵다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다가 네. 악플 세례를 받고 결국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막 팬데믹 현상의 이런 뭐 악습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렇게 좀 자제를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강원래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 맞잖아요. 네. 고소고발 통해 가지고는 사과를 받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통화해본 이 분위기로는 강원래 씨가 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서로 상처를 주는 부분에 많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연예인 출신, 그러니까 얼굴이 좀 많이 대중에게 알려진 분들이 네. 공인 취급을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네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모범은 지켜야 돼요. 네네. 이 정도의 룰은 좀 적용돼야 되지만 네. 고위공직자처럼 네. 예를 들면 신상을 우리가 다 뭐 공개한다든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라이버시 사생활 영역이 있고 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표현에 동의하진 않지만 제가 저렇게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네. K방역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그 밑에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랬으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절박함에 좀 동의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도 비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평론가님처럼 같아요. 말을 잘하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막 화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지일 변호사님도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좀 거친 표현을 쓰셨을 뿐인 거죠. 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물론 뭐 정부에서 잘 리드를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역 지침과 명령 그리고 또 가이드를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눈물 삼키면서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서로 싸우지 맙시다. 네. 그게 가장 좋은 결론일 것 같습니다.